그녀는 멍하니 눈을 떴고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였다. 중년 여자가 소리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근처에 서 있는 엄청나게 잘생긴 젊은 남자였다. 우와, 그는 정말 멋있어. 그녀는 그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속삭였다. 사람들은 그녀가 넘어져서 뇌진탕에 걸려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지만 소설 속 장면들이 그녀의 기억처럼 스쳐 지나갔다. 가짜 상속녀 아리아가 진짜 상속녀 에블린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일부러 계단에서 넘어졌고 로렌 부인이 그녀를 내쫓도록 하려고 했다. 그리고 지금 그녀 앞에 서 있는 수많은 비밀 정체성과 더 많은 추종자를 가진 여자가 바로 그 여자 주인공 에블린이었다.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맞아떨어졌다. 내가 그 이야기 속에서 모두에게 미움받는 악역으로 환생했다니. 아리아는 시작부터 여자 주인공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건 이길 수 없는 상황이야. 로렌 부인은 진짜 딸인 에블린을 맹렬하게 꾸짖으면서 가짜 딸인 그녀를 격렬하게 변호했다. 에블린은 전혀 동요하지 않는 표정으로 그 비난을 부인했다. 내가 밀지 않았어요. 로렌 부인은 격분하여 에블린을 고아원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협박했다. 소설 속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리아는 그녀의 생명줄을 잡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이 미끄러져서 혼자 넘어졌고 언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인정했다. 아리아가 위기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엄마와 딸 사이의 싸움은 더욱 심해졌다. 에블린은 그녀의 사랑스러운 여동생의 행동에 전혀 고마워하지 않았고 아리아는 어안이 벙벙했다. 이런, 내가 이중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아리아는 재빨리 중재하려고 했지만 로렌 부인은 에블린에게 손가락질하며 동생이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은혜를 모르는 괘씸한 언니라고 비난할 뿐이었다. 참을성을 잃은 에블린은 내가 밀지 않았어요라고 되풀이했다. 로렌 부인은 그것을 그저 완강한 부인으로 여겼다. 프리아는 거에 미칠 지경이었다. 제발 그만 좀 말해. 그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에반스 박사가 입을 열었다. 집에 보안 카메라 없어요? 빨리 확인하면 해결될 일입니다. 로렌 부인은 그 생각에 코웃음을 쳤다. 결국 그녀가 목격자였으니까. 그녀의 논리는 놀라웠고 아리아는 울고 싶었다. 소설 속 다음 장면은 고전적인 뺨 때리기 순간이었고 그녀는 필사적으로 대본을 다시 써야 했다. 엄마, 저 정말 발을 헛디뎌서 넘어진 거예요. 제발 언니를 탓하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제발 저를 믿고 그만하세요. 여전히 회의적인 어머니를 보며 아리아는 결정적인 증거를 지적했다. 그때 에블린이 휴대폰으로 녹화하고 있었어요. 저를 못 믿으시겠다면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에블린은 잠시 멈칫하며 눈에 의심의 빛이 스쳤다. 아리아는 내가 녹화하고 있다는 걸 알고도 이런 짓을 한 거야? 아리아의 필사적인 설명 끝에 위기는 드디어 끝났다. 소동이 끝난 것을 본 에블린은 몸을 돌려 떠나려 했다. 좋은 저녁 보내세요, 언니. 아리아는 엄청난 열정으로 제잘거렸다. 의사를 배웅하고 나서 하녀가 다가왔다. 아가씨, 애셔를 밖으로 데려가야 할까요? 아리아는 혼란스러웠다. 어디로 데려가? 잊으셨어요, 아가씨? 애셔 도련님을 집안에 들이지 않는 벌을 주셨잖아요. 맞아. 원래 아리아는 그가 실수로 그녀의 비싼 화장품 중 하나를 깨뜨린 후 그를 온실로 쫓아냈다. 아리아의 머릿속에 전구가 켜졌다. 이것은 그녀의 기회였다. 미래의 악당에게 점수를 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녀는 가장 친절한 미소를 지었다. 애셔는 내 동생이에요. 어떻게 온실에서 잠을 잘 수 있겠어요? 당장 그의 방으로 돌려보내세요. 애셔는 겉으로는 그녀에게 감사했지만 속으로는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못했다. 잠시 후 아리아는 다가가서 그의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애정이 듬뿍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푹 잘 수 있겠네. 아샤는 완전히 어리둥절했다. 저 여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머리를 더 심하게 부딪힌 건가? 아니면 그냥 나를 고문하는 새로운 방법인가? 다음날 아침 일찍 아리아는 문자를 받았다. 자신이 그녀의 복수를 한다고 주장하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에블린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 아리아는 침대에서 뛰쳐나와 식당으로 달려가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 했다. 화려한 여자가 아첨하는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사촌, 왔어? 가짜 달콤함이 넘쳐 흐르는 여자는 루인 가문의 둘째 딸이자 로렌스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소속된 배우인 스칼렛 루인이었다. 그녀는 또한 원래 아리아의 충성스러운 하인이었다. 아리아는 자리에 앉았다. 무슨 이야기들이야? 당신 가족이 데려온 은혜를 모르는 길고양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당신을 계단에서 밀었다니 믿을 수 없어요. 근거 없는 비난에 직면한 에블린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스칼렛, 왜 나를 은혜를 모르는 길고양이라고 부르는 거야? 아리아가 갑자기 뜬금없이 물었다. 스칼렛은 당황하며 에블린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제가 말하려던 건 그녀였지만 진정한 로렌트 가문의 상속녀는 에블린이에요. 입양된 사람은 저예요. 로렌트 부인은 즉시 에블린이 배후에 있다고 의심했고 그녀의 편에는 터무니없는 수준에 달했다. 가짜 딸은 사랑을 듬뿍 받았고 진짜 딸은 끊임없이 비난을 받았다. 아리아는 평소에 버릇없는 태도를 버리고 엄마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본 스칼렛은 속으로 기뻐했다. 그녀는 바보인 척 연기했다. 가짜 상속녀가 다른 사람의 자리를 훔쳤다는 게 무슨 소리야? 이해를 못하겠어. 그 순간 커피를 빤히 쳐다보고 있던 에블린이 부드럽게 웃었다. 내가 바보라서 그렇겠지. 갈렛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녀는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려고 했다. 촌뜨기, 로렌스 가문이 정말로 널 아꼈다면 지금쯤 내 정체를 세상에 발표했을 거야. 누군가 반응하기도 전에 아리아는 스칼렛을 가짜로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다. 사촌, 책을 좀 더 읽는 게 좋을 것 같네. 스칼렛은 너무 화가 나서 말을 잃었다. 로렌트 부인은 아리아의 말을 듣고 한동안 침묵했다. 체념한 듯 그녀는 아리아의 손을 잡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리아는 언제나 로렌트 가문 사람이야.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아리아가 여전히 가족의 사랑을 받는 것을 본 스칼렛은 즉시 아첨하며 고급 스킨 케어 세트를 선물했다. 그녀는 아리아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가 투자하고 있는 버라이어티 쇼에 출연하고 싶었지만 아리아는 스칼렛이 충분히 유명하지 않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정중하게 거절했다. 스칼렛의 얼굴은 분노로 초록색으로 변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러자 아리아는 피아노 연습을 핑계로 자리를 떠났고 스칼렛은 이를 갈며 좌절했다. 피아노 방에서 아리아는 음악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의 뒤에 누군가가 나타나 그녀를 깜짝 놀라게 하자 그녀는 몸을 돌렸다. 왜 최종 보스가 여기 있지? 유령처럼 움직이네. 심장 마비 걸릴 뻔했어. 에블린은 나른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했다. 왜? 아리아는 즉시 이해했다. 그녀는 왜 가짜 상속녀로서 자신의 정체를 밝혔는지 묻고 있었다. 아리아는 정확히 말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다른 세계에서 왔고 당신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초능력을 가진 거물이란 걸 알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냥 어깨를 으쓱했다. 넘어지면서 정신이 좀 들었나 봐. 갑자기 에블린은 손을 내밀어 스킨케어 세트를 가리켰다. 아리아는 당황했다. 저런 실력자가 공짜 선물이 정말 필요한가? 에블린은 작게 코웃음을 쳤다. 스킨케어 세트 하나도 나에게 선뜻 주지 않으면서 로렌트 가문의 딸이라는 신분은 그렇게 쉽게 내주다니. 아리아는 그녀를 빤히 쳐다보다가 문득 생각이 떠올랐다. 언니, 이 스킨케어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차린 거죠? 에블린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창턱에 앉으려고 움직였다. 아리아는 묵묵히 피아노로 돌아갔다. 그녀는 소설에서 여주인공이 그런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녀의 개입이 효과가 있었던 게 틀림없다. 에블린이 눈을 뜰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그녀는 몰랐다. 그녀는 자신이 실제로 잠들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녀가 그렇게 평화롭게 잠든 것은 오랜만이었다. 음악 때문이었을까? 바로 그때 아리아는 어리석게도 가까이 다가갔고 에블린은 본능적으로 그녀를 밀어냈다. 아리아는 얼어붙었다. 내 연주가 너무 끔찍해서 그녀를 멍하게 만들었나? 계속해, 아리아. 넌 내 역할, 총알바지 역할을 해야 해. 아리아는 곤히 잠들어 약간 침을 흘리고 있었는데 전화벨이 울려 그녀를 깨웠다. 그녀는 멍하니 전화를 받았지만 돌아온 것은 분노에 찬 고함 소리뿐이었다. 상대방이 미친 놈이라고 욕하며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그녀는 소셜미디어를 확인했다. 모든 인기 주제는 가짜 상속녀 아리아 로렌트에 관한 것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방금 전화를 끊은 사람은 원래 아리아의 약혼자였던 데릭 벤스였다. 소설에서 벤스 가문과 로렌스 가문은 정략 결혼을 했다. 약혼이 깨진 후 원래 아리아는 술을 써서 데릭과 결혼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벤스 가문은 그녀가 더 이상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재빨리 그녀를 내쫓았다. 결국 그녀는 악당 애셔에게 살해당했는데 그는 죽기 전에 그녀의 손가락을 부러뜨렸다. 이것을 생각하며 아리아는 그 쓰레기와는 아무런 관련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바로 그때 그 쓰레기가 약혼을 파기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다. 아리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한편 그녀의 어머니 셀리는 그 소식을 듣고 이미 격분하고 있었다. 벤스 가문이 너무 나갔어.
에블린에게 약혼을 넘기려고? 그녀는 심지어 에블린이 동생의 약혼자를 훔치기 위해 이 모든 온라인 스캔들을 계획했다고 확신했다. 아리아는 한숨을 쉬었다. 에블린 같은 사람이 대릭 같은 광대에게 관심을 가질 리가 없어.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 에블린은 방금 여기 왔잖아. 그녀는 약혼에 대해서도 몰라. 훔치려고 하지 않을 거야. 그녀를 진정시키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지만 셀리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다. 아리아는 스칼렛에게 은근히 책임을 전가하며 연기를 계속했다. 스칼렛의 이름이 나오자마자 셀리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뺨을 때릴 기세였다. 이것이 아리아가 원했던 것이었지만 더 이상의 복잡한 일은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주된 목표는 에블린에게 후계자 자리를 돌려주는 것이었다. 어쩌다 실수로 말했을지도 몰라요. 아리아가 엄마를 막으며 말했다. 아빠가 집에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정해요. 그녀의 말에 셀리는 진정했다. 아리아가 친딸은 아니었지만 그녀를 향한 사랑은 분명했다. 아리아는 작은 애정을 느꼈고 로렌트 가문을 지키겠다고 속으로 다짐했다. 또 다른 위기를 넘긴 아리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이야기의 흐름상 뭔가 중요한 것을 잊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머리를 굴리다 마침내 떠올렸다. 피주머니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미래의 악당에게 잘 보일 절호의 기회였다. 아리아는 구출 작전을 위해 번화한 거리를 전력 질주하고 있었다. 그때 한 노인이 그녀에게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그녀가 피하려 하자 노인은 그녀의 발 앞에서 쓰러졌다. 아리아는 얼어붙었다. 이 사람 혹시 사기치려는 건가? 구경꾼들이 즉시 몰려들었다. 저 여자애 좀 봐. 딱 봐도 부잣집애 같네. 혹시 제가 친 건가? 어떤 사람이 중얼거렸다. 맙서사. 사람들은 구경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구나. 아리아는 생각했다. 전직 심리학자로서 그녀의 직업적인 본능이 발동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노인을 확인했고 심정지 상태임을 확인했다. 누가 119에 신고해주세요. 그녀는 CPR을 시작하며 외쳤다. 하지만 군중 속 누군가가 비웃으며 말했다. 저 온실 속 화초 같은 아가씨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쇼하는 거겠지. 바로 그때 검은 마스크를 쓴 젊은 남자가 군중 속에서 나와 그녀를 옹호했다. 제가 다 봤어요. 그녀가 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중년 남성도 나서서 인공호흡을 하며 아리아를 도왔다. 몇 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은 들것에 노인을 싣고 가면서 그들을 칭찬했다. 빠른 대처가 훌륭했습니다. 당신들이 살렸어요. 중년 남성은 아리아에게 칭찬의 눈짓을 보냈다. 서로 인사를 나눈 후 아리아는 마스크를 쓴 젊은 남자에게 감사를 표하고 서둘러 떠났다. 그녀가 가는 것을 보던 젊은 남자는 마스크를 내리고 소리쳤다. 저기요. 제 이름은 잭슨 킹입니다. 길 건너 황량한 창고에서 애셔는 불량배들에게 둘러싸였다. 이 녀석 봐라. 감히 우리 보스의 제안을 거절해? 제대로 걸렸어. 누구신데 감히 내 사람에게 손을 대려고 하시는 거죠? 아리아가 극적인 등장을 알렸다. 애셔는 구석에 웅크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의 앞머리에 가려진 차가운 눈빛이 번뜩였다. 불량배들은 모두 아리아를 쳐다봤다. 가냘픈 소녀를 본 불량배 중 하나가 음흉하게 웃었다. 어이, 예쁜 아가씨. 우리랑 놀다 갈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리아는 완벽한 어깨 매치기를 구사해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발을 굳건히 그의 등에 얹었다. 내가 말했지. 그녀가 위험할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사람에게 손대지 마. 몇 분 후 모든 불량배들이 바닥에서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었다. 아리아는 혐오스럽게 그들을 힐끗 쳐다봤다. 쾅! 환생하기 전 그녀는 최고 재벌가의 상속녀였다. 그리고 그녀의 안전을 위해 그녀는 심지어 1년 동안 특수부대 훈련 캠프에 던져졌다. 하찮은 불량배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애셔는 여전히 멍한 상태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가 다가오자 그는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이 진정되는 것처럼 차분해 보였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맑았다. 괜찮으세요, 아리아? 아리아는 따뜻하게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괜찮아요. 당신을 지키러 왔어요. 그녀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오빗 엔터테인먼트 CEO의 딸인 베로니카 웡 때문이었어요. 그는 설명했다. 그녀가 저에게 관심이 있거든요. 제가 거절했더니 저를 납치한 거예요. 아리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누군가 그녀의 개인 피주머니를 노리고 있어서 화가 난 걸까? 애셔는 그녀의 기분 변화를 알아차리고 즉시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속삭였다.
정말 죄송해요, 아리아. 당신이 이 일에 휘말리게 된 건 제 잘못이에요. 아리아는 정신을 차리고 부드러운 태도로 돌아왔다. 그녀는 그의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누가 또 괴롭히면 자기가 대신 괴롭혀주겠다고 약속했다. 고마워, 애셔가 그녀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의 눈에 서린 냉기가 아주 조금 녹은 듯했다. 바로 그때 경찰이 들이닥쳤다. 양쪽 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연약해 보이는 아리아와 가냘픈 애셔를 덩치 크고 이협적인 깡패들과 번갈아 쳐다봤고 누구 말을 믿을지는 뻔했다. 게다가 영리한 아리아는 그 모든 상황을 녹화해뒀다. 곧 깡패들은 수갑을 차고 끌려나갔다. 아리아는 신이 나서 애셔의 손을 잡고 뛰기 시작하며 그를 데리고 축하 저녁 식사를 하러 간다고 알렸다. 그들은 제이드 파빌리온에 도착했지만 아리아는 회원 카드를 잊어버려서 들어갈 수 없었다. 애셔가 자기 카드를 꺼내려던 바로 그때 아리아의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최종 보스가 여기 단골이잖아. 이걸 이용해서 다시 아첨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녀는 여주인에게 누군가를 만나러 왔다고 말했다. 누구를 만나러 오셨다고요? 저랑 같이 왔어요. 익숙한 목소리가 그들 뒤에서 들려왔다. 잘난 척하는 젊은 남자들이 데릭 벤스를 선두로 다가왔다. 그는 아리아에게 곧장 다가가 그녀가 자기를 다시 받아달라고 애원하러 온 줄 알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신감을 풍겼다. 아리아는 이 남자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거만한 말투로 보아 그가 틀림없이 그 쓰레기 약혼자인 데릭일 거라고 짐작했다. 소설 속 쓰레기들은 다 저렇게 멍청한가? 그녀는 생각에 잠겨 무심코 속마음을 입 밖으로 내뱉었다. 데릭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리아는 더욱 분명하게 말했다. 저도 제 여동생도 당신에게는 전혀 관심 없어요. 구석 테이블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에블린도 속으로 동의했다. 전혀 관심 없어요. 공개적으로 거절당하자 데릭은 격분했다. 그는 직원에게 돌아섰다. 당장 내쫓아. 하지만 잠시 후 매니저가 그들 그룹에게 다가왔다. 벤스 씨, 당신의 회원 자격이 방금 취소되었습니다. 나가주셔야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다. 뭐, 정말 착오가 없으신 거죠? 저희 오너의 지시입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3명의 보안 요원이 즉시 나타나 그 그룹을 밖으로 안내했다. 그러자 여주인이 정중하게 아리아와 애셔를 안으로 초대했다. 아리아는 기뻐 어쩔 줄 몰랐다. 최종 보스가 나를 거저 태워주는 거잖아. 뻔뻔하게 굴기만 하면 나에 대한 인상이 더 좋아질 거야. 아리아와 애셔는 에블린의 테이블로 안내되었고 아리아는 그녀 옆에 검은 뿔테 안경을 쓴 젊은 남자가 앉아있는 것을 알아챘다. 스타일을 보아 아리아는 그가 에블린의 남동생 레오, 즉 어둠의 랩 순위표에서 7위를 차지한 해커 제이슨이라는 것을 짐작했다. 뭐 먹고 싶어? 에블린은 메뉴를 아리아 쪽으로 밀었다. 에블린과 레오가 아직 주문하지 않은 것을 보고 타고난 빌붙기 선수인 아리아는 그녀와 애셔는 아무거나 잘 먹는다고 정중하게 말했다. 에블린은 고개를 끄덕이고 평소에 먹던 음식 몇 가지를 주문했다. 그러자 아리아는 무심결에 돼지간 볶음 한 접시와 따뜻한 쌀 막걸리 한 잔을 주문했다. 웨이트리스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아가씨, 여기는 제이드 파빌리온입니다. 모든 요리가 국빈 만찬 수준의 특선 요리입니다. 에블린은 손을 저어 주문을 넣으라고 신호했다. 음식이 빨리 나왔다. 아리아의 눈이 기대감으로 빛났다. 소설에서 이곳을 전설적인 곳이라고 극찬했는데 그녀는 직접 맛보는 것이 너무나 기다려졌다. 하지만 음식이 나오자 그녀는 묘한 친숙함을 느꼈다. 그녀는 음식 한 조각을 입에 넣고 다른 요리 몇 가지를 맛본 후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기억하는 맛이 아니었다. 그때 그녀는 자신이 다시는 옛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이상한 기분을 알아차린 애셔가 물었다. 음식이 입에 안 맞아? 에블린이 코웃음을 쳤다. 입맛 까다롭지 않다고 하지 않았어? 아리아는 정신을 차렸다. 아니,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어. 그녀는 즉시 입에 음식을 마구 쑤셔 넣기 시작했고 잊지 않고 애셔에게 갈비 한 접시를 밀어주었다. 애셔, 이거 좀 먹어봐. 갑작스러운 걱정스러운 모습에 애셔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눈앞에 사랑스러운 강아지 같은 소년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원래의 악녀가 그에게 그토록 잔인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노트북에 몸을 숙이고 있던 레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 그 이중적인 가짜 상속녀를 다시 트렌드 목록맨 위로 올렸어. 정적이 감돌았다. 그러나 아리아는 그에게 침착하게 미소 지었다. 레오는 고개를 들고 마침내 그녀를 알아차렸다.
안녕. 내 이름은 레오야. 아가씨, 성함이 뭐예요? 아리아예요. 레오는 믿을 수가 없었어.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그 끔찍한 가짜 상속녀와 이름이 같다니. 그런데 아리아는 그에게 자기가 바로 그 화제의 가짜 로렌트 상속녀, 그가 방금 이중인격자라고 불렀던 바로 그 사람이라고 알려줬다. 정말 어색하고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상황이네. 레오는 어색하게 에블린에게 도움을 청했다. 에블린은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이쪽은 아리아, 제 동생이에요. 최종 보스 스스로가 동생이라고 부르는 걸 듣고 아리아는 기뻐했다. 어쩌면 언니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지도 몰라. 레오는 잠시 얼어붙었다. 잠깐, 진짜 상속녀와 가짜 상속녀 사이의 극적인 암투극 아니었어? 우리 보스와 이 아가씨는 사이가 아주 좋아 보이는데. 실수를 깨달은 레오는 재빨리 사과하고 노트북을 열어 화제를 내리려고 했지만 너무 늦었다. 그의 컴퓨터는 해커 순위 3위인 소설 속 단역 퀘스트에게 해킹당했다. 아리아는 혼란스러웠다. 퀘스트가 왜 갑자기 레오를 공격하는 거지? 레오는 떨면서 휴대폰을 잡았다. 걱정 마세요, 보스. 휴대폰으로 우리 아가씨를 화재에서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켜자 이미 화재가 사라져 있었다. 그는 에블린을 보며 어리둥절해했다. 해커 랭킹 1위가 한 건가? 잠시 후 그의 휴대폰도 해킹당했다. 좌절한 그는 발을 구르며 퀘스트를 적으로 만들겠다고 맹세했다. 문제가 해결되자 아리아는 다시 아세르에게 관심을 돌렸다. 휴대폰 보지 말고 더 먹어. 고마워, 아리아. 그는 휴대폰을 테이블에 엎어놓으며 말했다. 점심 식사 후 아리아와 아세르가 먼저 떠났다. 그들이 사라지자 레오는 드디어 혼란스러움을 드러냈다. 그 아리아라는 여자애는 파일에 적힌 내용과는 완전히 다르네. 에블린은 대답 없이 와인잔을 빙빙 돌렸다. 그쪽 상황은 어떻게 돼가? 레오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그 멍청이들은 당분간 아무것도 못 찾을 거야. 그 사람이 스털링시에 있어. 에블린은 침착하게 말했다. 수도에서 온 사오 가문의 그 사람도 이미 왔어. 그녀는 그가 헛다리를 짚고 있다고 확신하며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아리아와 아세르는 길을 걸었다. 햇빛 아래에서 아세르의 손등에 있는 바늘 자국이 심각하게 눈에 띄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로렌스 가문에 의해 살아있는 피주머니로 이용당하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다. 아리아는 궁금했다. 그들을 싫어하지 않나? 그녀는 그의 눈을 들여다보며 최면 능력을 활성화했다. 아세르의 표정이 풀렸다. 그는 고개를 살짝 저었다. 나는 그들을 싫어하지 않아. 내 피는 누나의 것이니까. 아리아는 깜짝 놀랐다. 최면 상태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그가 진심으로 자신의 피가 그녀의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생각에 로렌트 가문이 얼마나 뒤틀렸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좋은 점은 아세르가 아직 악당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직 희망은 있어. 그녀는 부드럽게 그의 이마를 톡 쳤고 그는 정신을 차렸다. 머리에 뭐가 묻었었어. 그녀가 말했다. 고마워, 아리아. 그가 어두운 길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아리아는 그에게 친절을 베풀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그를 데리고 대규모 쇼핑을 갔다. 아세르는 가방을 가득 들고 그녀의 뒤를 따라가며 보상을 받는다는 느낌보다는 짐꾼 같은 기분이었다. 몇 시간 후 그들은 아래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 있었다. 인간 옷걸이가 된 아세르는 공간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다. 아리아는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고 손을 뻗었다. 여기. 왼손에 든 가방은 내가 들어줄게. 괜찮아. 내가 들 수 있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몰려들자 아세르는 본능적으로 아리아를 감싸 안았다. 그의 잘생긴 얼굴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자 아리아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들 맞은편에 있던 중년 여성이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아가씨, 남자친구가 정말 잘해주네. 이건 엄청난 오해였다. 아리아가 막 설명하려던 찰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흩어졌다. 그녀는 재빨리 화제를 바꿨다. 그래서 아세르, 오늘 산 거 마음에 들어? 다음에 또 갈 수 있어. 내가 주는 거라면 뭐든 좋아. 그는 햇살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고 쾌활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리아는 억지로 시선을 돌려야 했다. 만약 그녀가 최면에 걸어 그가 순하고 해가 없는 양이라는 걸 확인하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그가 의도적으로 그녀에게 추파를 던지려 한다고 맹세했을 것이다. 밤이 되었다. 아리아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안에서 환한 고함 소리가 들렸다. 문틈으로 엿보니 에블린과 그녀의 소위 엄마라는 사람이 대치하고 있었다.
너는 염치도 없니? 이렇게 늦게 들어오다니 그게 상류층 아가씨가 행동하는 방식이니? 에블린은 씁쓸하게 웃었다. 제가 뭘 말할 수 있겠어요.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계시지만 저를 길러주신 어머니는 없으시죠. 셀리는 경로하여 가장 가까운 찻잔을 집어 에블린에게 던졌다. 이 괘씸한 계집애. 지금 나를 탓하는 거니? 엄마, 잠깐만요. 저 왔어요. 아리아가 그녀를 막기 위해 달려들었지만 너무 늦었다. 컵은 에블린의 어깨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에블린이 팔을 움켜쥐고 바닥에 깨진 도자기를 보는 아리아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끝났어. 오늘 벌었던 호감 점수는 모두 날아갔어. 에블린은 아리아를 흘끗 보고 미소 지었다. 로렌 부인, 방금 저에게 하신 말씀을 당신의 완벽한 딸 아리아에게도 똑같이 해보시지 그러세요. 셀리는 아리아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그녀는 에블린의 뺨을 때리려고 손을 들었다. 다가오는 공격을 보고 아리아는 달려들어 어머니의 팔을 잡고 자멸적인 행동을 막았다. 달래고 나서 셀린의 분노는 약간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씩씩거리고 있었다. 봤지? 아리아는 예에 바르지 은혜를 모르는 늑대들과는 달리. 아리아는 재빨리 그녀의 말을 끊고 화제를 스칼렛으로 돌렸다. 엄마, 스칼렛이 줬던 스킨케어 세트 검사 결과 나왔어요? 그 마녀는 납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장기간 사용하면 치명적일 수 있어요. 예상대로 스칼렛에 대한 언급은 셀린의 모든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렸다. 에블린은 조용히 돌아서서 떠났다. 아리아는 아셔에게도 빠져나가라고 손짓했지만 그는 이상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아리아는 저녁 식사 내내 셀린과 함께 있었고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녀는 에블린이 침실문에 기대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리아는 그녀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지만 어머니의 폭발 이후 수습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셀린을 대신해 사과하려 했지만 에블린은 그녀의 말을 끊었다. 오늘 밤 일해서 잊은 거 없으세요? 아리아는 아무것도 몰랐다. 에블린은 QR코드가 표시된 휴대폰을 들어보였다. 옥 파빌리온 계산서. 현금 아님 스캔. 아리아는 믿을 수 없었다. 수십억 달러 자산가가 2만 달러짜리 저녁 식사 비용으로 그녀를 몰아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코드를 스캔하려 할 때 그녀는 그것이 친구 요청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언니, 소셜미디어에 저를 추가하고 싶으셨다면 그냥 말씀하셔도 됐잖아요. 아리아는 신나서 말하며 포옹하려 다가갔다. 에블린은 냉정하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헛소리 집어쳐. 돈 내놔. 돈을 이체한 후 아리아는 에블린을 우리의 사랑스러운 가족이라는 그룹 채팅에 추가했다. 거의 즉시 채팅은 끔찍한 메시지로 가득 찼다. 그녀의 남동생 피터는 심지어 집에 돌아오면 에블린을 처리하겠다고 협박했다. 에블린은 경멸적인 표정으로 메시지를 흘끗 보고 그룹을 나갔다. 아리아의 눈이 움찔거렸다. 빌어먹을 짜증나는 10대 녀석. 너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어. 그녀는 에블린의 비밀 신분 중 하나가 프로 e스포츠 챔피언 피터의 우상이라는 것을 희미하게 기억했다. 그녀의 멍청한 남동생은 끔찍한 현실을 맞이할 것 같았다. 바로 그때 그녀의 아버지 로렌 씨가 그녀에게 20만 달러를 이체해 주었다. 아리아의 눈이 빛났다. 고마워요, 아빠. 그는 음성 메시지로 답했다. 아리아, 약혼 때문에 그런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하다. 온라인 소동은 가라앉게 두자. 그 은혜를 모르는 스칼렛에 관해서는 내가 돌아가면 직접 처리하겠다. 아리아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의 새로운 부모는 가치관에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친딸보다 그녀를 진심으로 아꼈다. 그녀는 소설에서 로렌 가문이 망했던 것을 기억했다. 로렌 씨의 회사는 파산했다. 그리고 아들, 딸, 아내를 잃은 후 그는 정신붕괴를 일으켜 로렌 기업 빌딩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다. 방관자로서 그것을 읽었을 때 그녀는 악당들에 대한 정의감을 느꼈지만 지금은 그것을 살고 있기에 웃을 수 없었다. 그 비극적인 운명을 피하기 위해 아리아는 그들을 바로잡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차분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답장을 보냈다. 아빠, 약혼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어쨌든 데렉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의 가족은 모두 계산적이고 개인적인 이득만 추구해요. 그녀의 말은 공감을 얻었다. 로렌 씨는 데렉의 아버지가 냉혹한 사업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즉시 그에게 전화했다. 다른 남자가 말하기도 전에 로랑 씨가 그에게 퍼부었어요. 약혼은 없던 걸로 합시다. 당신네 가족은 분수를 너무 모르시는군요. 반스 문제를 해결하자 아리아는 새 아빠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감탄했어요.
스칼렛의 운명도 그만큼 만족스러울 거라 확신했어요. 폐허 저택의 초인종이 울리자 스칼렛은 쏜살같이 문을 열었어요. 로랑 가문 전체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순진한 척 연기했어요. 할아버지 뵈러 오셨어요. 아리아가 앞으로 나섰어요. 널 보러 왔어. 스칼렛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스킨케어에 대해 알아낸 걸까? 안으로 들어가자 로랑 씨는 나 모염을 보여주는 실험 보고서를 커피 테이블에 던졌어요. 폐허 사람들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특히 스칼렛은 죄책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스칼렛의 엄마 베라는 얼른 변명했어요. 스칼렛이 너무 부주의해서 그래요. 아마 실수로 아리아에게 샘플 제품을 줬을 거예요. 아리아는 인정사정 없이 반박했어요. 그럼 새 제품 라인 샘플들이 납에 오염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제품이 그런 건가요? 그녀의 말에 스칼렛의 부모는 할 말을 잃었어요. 루인 씨는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스칼렛을 대신해 로랑 씨에게 사과했어요. 하지만 셀리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스칼렛에게 소셜미디어에 공개 사과를 요구했어요. 베라는 딸의 배우 경력이 망가질까 봐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애원했어요. 오빠와 형부가 스칼렛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확고한 것을 보고 셀리는 예의를 차리는 것을 그만뒀어요. 아빠는 당신 회사 제품에 그렇게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주주들은요? 그러자 스칼렛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어요.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의 아버지가 뺨을 때렸어요. 이 괘씸한 계집애. 내가 그렇게 악의적인 줄은 몰랐다. 오늘 제대로 가르쳐주마. 아리아는 자리에 앉아 쇼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팝콘을 먹었어요. 스칼렛은 충격으로 비틀거렸고 그녀의 어머니 베라는 순수한 고통으로 바라봤어요. 그녀는 간절한 목소리로 아리아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제발 그냥 넘어가줘. 셀리는 조금도 봐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녀는 스칼렛이 가짜 상속녀를 온라인에서 유행시킨 것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맹세했어요. 상황이 불리해지자 스칼렛은 모르는 척 연기했어요. 숙모, 무슨 말씀이세요? 이해가 안 돼요. 그때 계단 꼭대기에서 깊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긴장감을 뚫고 나왔어요. 그만해. 스칼렛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녀는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셀리는 오염된 화장품 스캔들이 회사 내 입지에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되어 서둘러 왔어요. 아빠,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루인 회장은 진짜 손녀딸을 옹호할 준비를 하며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에블린이 진짜 손녀이고 아리아가 그렇게 오랫동안 그 신분으로 살아왔으니 이제 바로잡을 때가 되지 않았나요? 셀리는 경악했어요. 아빠,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요? 그녀는 항의했어요. 아리아는 아직 미성년자이고 심장병도 있어요. 어떻게 로랑 가문 밖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루안 회장은 에블린이 로랑 가문에서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는 그녀에게 몸을 돌렸어요. 에블린,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나에게 오렴. 내 할아버지가 든든하게 지켜줄게. 에블린은 노인의 시선을 마주하고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분위기가 마침내 진정되고 아리아가 엄마와 에블린 사이를 원만하게 마무리하려고 할 때 부드럽고 조롱하는 듯한 코웃음 소리가 들렸어요. 루인 가문의 둘째 딸, 클로이 루인. 아리아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그녀는 소설에서 클로이를 기억했어요. 원래 아리아와 스칼렛에게 누명을 쓰고 끊임없이 사이버 불링을 당한 후 깊은 우울증에 빠져 결국 자살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녀가 이 세상에 왔으니 원래 아리아가 저지른 엉망진창은 그녀가 치워야 했어요. 그것은 그녀가 클로이의 우울증을 치료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아리아는 클로이 옆으로 걸어가 찻잔을 집어 살짝 마셨어요. 그녀는 원래 악당의 달콤하면서도 거만한 어조를 흉내냈어요. 클로이가 너무 부러워. 할아버지가 직접 차를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주셨잖아. 그래도 그냥 찻잎을 냄비에 던져 넣을 때랑 맛이 별반 다르지 않네. 클로이는 차가운 눈으로 올려다봤어요. 순진한 피해자 연기를 하는 재능은 정말 최고라고 그녀는 빈정거렸어요. 자신의 손녀가 무시당하는 것을 보고 루인 회장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는 이 소녀의 실력이 얼마나 좋길래 그렇게 대담한 주장을 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아리아는 순진하게 눈을 깜빡였어요. 내 차가 클로이 차보다 맛있으면 뭔가 상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할아버지. 노인은 궁지에 몰려 한숨을 쉬었어요. 그는 그녀가 이기면 오랫동안 수집해온 자사 점토 찻잔 세트를 주겠다고 동의했어요. 좋아요, 아리아가 밝게 말했다. 그러고는 에블린에게 몸을 돌렸다. 언니, 내기할래요?
제가 지면 매일 피아노 쳐드릴게요. 에블린은 흥미가 동했다. 만약 내가 이기면 아리아의 눈이 반짝였다. 비치정자의 VIP 회원권이요. 에블린은 흔쾌히 동의했다. 좋아요. 내기가 성사되자 아리아는 닭이 세트를 꺼냈다. 그녀의 몸짓은 유연하고 우아했다. 아리아가 차를 준비하는 동안 클로이는 자신도 모르게 바라보게 되었고 꽤 오랫동안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다. 차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와 소녀를 부드러운 안개 속에 가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거에 속삭이는 듯했다. 저도 며칠 전에 온라인에서 혐오 공격의 대상이 된 적이 있어요. 제 개인 메시지와 댓글은 가장 악랄한 말들로 가득 찼었죠. 하지만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여전히 피아노를 쳤어요. 여전히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죠. 일단 진실이 밝혀지자 그 혐오는 사라졌어요. 때로는 갑작스러운 병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만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클로이? 클로이는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고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차가 준비됐어요. 맛 좀 보세요. 아리아는 첫 잔을 클로이 쪽으로 밀었다. 그 제안은 완벽했다. 클로이는 현실로 돌아와 따뜻한 찻잔을 들고 아리아를 신중하게 바라보았다. 그때 그녀는 깨달았다. 아리아가 자신을 도우려고 한다는 것을.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행동은 너무나 기이해서 머리를 다쳤나 싶을 정도였다. 진한 향에 빠져 루인 할아버지는 아리아의 차가 클로이의 차보다 훨씬 낫다고 불쑥 말했다. 아리아는 지체 없이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나섰다. 자사 점토 닭이 세트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클로이는 할아버지가 얼마나 아끼는지 알기에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의 표정을 눈치챈 아리아는 몸을 기울여 귓속말로 기분 나빠하지 마, 사촌. 할아버지는 널 탓하지 않아. 너무 멋진 나를 탓해야지. 루인 할아버지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나가.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 나중에 아리아는 클로이를 찾아 진심으로 깊이 사과했다. 클로이의 첫 반응은 너 뭐 잘못 먹었니? 였다. 그녀는 더 캐묻지 않고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냉담하게 말했다. 그 자사 점토 닭이 세트를 나에게 주지 않는 한 아리아는 잠시 생각하는 척했다. 사촌, 닭이 세트는 줄 수 있지만 나를 위해 한 가지 해줘야 할 일이 있어. 그녀는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단순한 제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클로이에게 자신과 함께 리얼리티쇼에 출연할 것을 제안했다. 그녀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클로이는 그저 냉담하게 쳐다볼 뿐이었다. 아리아는 역심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왜 그래, 사촌. 두려워. 그것은 효과가 있었다. 클로이는 즉시 동의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녀는 스칼렛과 그녀의 바람피운 전 남자친구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아리아는 그녀에게 쇼의 모든 준비를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것이 결정되자 아리아는 어린아이처럼 에블린을 쫓아다니며 가족을 위해 딴 상을 달라고 졸랐다. 한편 로안 할아버지는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묘한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았다. 저 아가씨는 뭔가 다르네. 늦은 밤 그들이 로랑 빌라로 돌아왔을 때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아리아는 마침내 귀한 비취 정자 VIP 카드를 손에 넣었다.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에블린에게 바싹 다가갔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에블린은 경멸하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바보 같은 표정 지우지 않으면 카드 도로 뺏을 거야. 아리아는 물러설 때를 알았다. 알았어요. 이제 나갈게요. 언니도 푹 쉬어요. 그녀가 차문을 열자 어두운 빛 속에서 홀로 기다리는 사람이 보였다. 아리아, 비 오잖아. 데리러 왔어. 아, 애써. 고마워. 그들은 함께 우산을 쓰고 빌라로 돌아갔다. 차 안에서 에블린은 그들이 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혀를 찼다. 한편 압박을 받은 스칼렛은 아리아에게 공개 사과문을 온라인에 올렸다. 하지만 그녀는 교활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늦은 밤에 게시했다. 아리아가 공개적으로 용서하자마자 삭제할 계획이었어. 하지만 오히려 네티즌들의 질문과 비판에 휩싸였지. 화가 나서 증거로 스크린샷을 찍고 게시물을 삭제했어. 다음날 아침 셀리는 아리아에게 스칼렛이 삭제한 사과문을 봤냐고 쾌활하게 물었어. 루인 기업도 그녀와 거리를 두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덧붙였지. 아리아는 그걸 놓칠 리가 없었어. 스칼렛의 철없는 팬들은 아리아의 소셜미디어에 몰려와 사과하라고 요구했어. 셀리는 그냥 미소 지었어. 걱정 마, 아리아. 내 아버지가 널 위해 또 다른 깜짝 선물을 준비했거든.
아리아가 그게 뭘까 궁금해하던 바로 그때 제니스 엔터테인먼트 공식 계정에서 스칼렛과의 계약을 종료한다고 발표했고, 같은 게시물에서 아리아가 로렌트 가문의 사랑스러운 딸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어. 이게 부모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아리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 이것이 사랑받는다는 느낌이겠지. 그녀는 이 가족을 지키고 소설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굳게 다짐했어. 그래서 온라인에 용서하네 라는 세 단어의 대답을 과감하게 올렸지. 한편 스칼렛은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루인 기업의 주가가 폭락하는 것을 봤어. 그녀의 아버지는 경로했어. 분노에 휩싸인 스칼렛은 저 망할 년이라고 중얼거렸어. 더럽게 놀고 싶어. 좋아. 나도 그럴게.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걸었고 새로운 음모가 이미 형성되고 있었어. 다음 날 아리아는 애셔를 데리고 제이드 파빌리온에서 점심을 먹으러 갔다가 어머니와 마주쳤어. 아리아의 머릿속이 하얘졌어. 이것도 새로운 줄거리인가? 데이비스 부인 캐롤라인 아가씨와 먼저 약속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새치기 하시는 건 옳지 않아요. 데이비스 부인은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회원 카드를 흔들었어. 오, 셀린, 자기 제이드 파빌리온 카드가 없는 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 내 귀한 손님을 그냥 기다리게 할 수는 없잖아, 안 그래? 아리아는 즉시 어머니를 돕기 위해 나섰어. 엄마, 카드 잊으신 거 아니에요? 데이비스 부인은 그저 씩 웃었어. 아리아, 아가씨, 아무 카드나 막 보여준다고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 안 돼. 자세히 봐. 이건 진짜 회원 카드야. 그녀는 다시 한번 카드를 흔들었어. 아리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 최종 보스가 나를 골탕 먹인 건가? 바로 그때 매니저와 직원들이 아리아를 환영하기 위해 줄을 섰어. 데이비스 부인은 아리아의 카드가 가짜라고 주장하며 항의했지만 매니저의 다음 말은 그녀의 뺨을 후려치는 것과 같았어. 아리아 아가씨의 카드는 저희의 가장 귀한 손님들을 위해 예약된 최상위 VIP 카드입니다. 그녀는 태도를 바꿔 가짜 걱정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어. 셀린, 자기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 나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거 알지? 아리아가 앞으로 나섰어. 엄마, 괜찮으세요? 애셔랑 같이 식사해도 괜찮아요. 셀린은 그 둘을 쳐다봤고 그녀의 눈에는 의심의 빛이 스쳐 지나갔어. 아리아는 항상 애셔를 싫어했어. 그리고 저 VIP 카드는 어디서 난 거지? 하지만 그녀의 질문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캐롤라인 아가씨의 환심을 사는 것이었어. 그녀는 정중하게 그들의 손님을 최상위 개인 식당으로 안내했어. 아리아는 깜짝 놀랐어. 여긴 진짜 미쳤다. 웨이터가 그들에게 메뉴를 건네주며 이 방에 있는 손님들은 원하는 음식을 무료로 주문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 아리아는 언니에 대한 존경심이 커졌어. 최종 보스는 정말 대단해. 손님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셀리는 능숙하게 영어로 바꿔 캐롤라인 아가씨에게 주문을 권유했어. 하지만 외국인인 캐롤라인 아가씨는 메뉴를 멍하니 바라보며 완전히 길을 잃었어. 그녀는 정중하게 셀린에게 추천해 달라고 부탁했어. 셀린은 망설였어. 주문은 항상 남편이 담당했거든. 어머니의 곤경을 감지한 아리아가 일어섰어. 그녀는 유창한 프랑스어로 자신을 소개하고 제이드 파빌리온의 대표 요리를 여러 가지 추천했어. 캐롤라인 아가씨는 그녀의 완벽한 억양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 아리아는 그저 음식을 맛있게 드시기를 바라며 미소 지었어. 셀리는 아리아의 유창함에 깜짝 놀랐지만 아리아는 그저 취미로 배운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 하지만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애셔는 그걸 믿지 않는 것 같았어. 음식이 나오자 셀리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 당신의 엔젤 시리즈 주얼리를 아주 감명 깊게 봤습니다. 저희 회사인 글리머 주얼리가 당신에게 작품을 의뢰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캐롤라인 아가씨는 한 번 생각할 겨를도 없이 거절했어. 엔젤 시리즈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로 영감을 얻기 위해 이 나라에 왔습니다. 아리아는 이 디자이너에 대해 알고 있었어. 그녀의 작품은 천문학적인 가격에 팔렸지. 그녀의 어머니 회사는 데이비스 부인의 경쟁 때문에 파산 직전에 놓여 있었어. 소설 속에서 셀리는 회사를 구하기 위해 불법 자금 조달에 의존했고 결국 감옥에 갇혔지. 아리아는 어머니가 그런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셀리는 포기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접근 방식은 서툴렀어. 그녀는 디자인 하나에 평소 요금의 2배, 아니 3배를 제안했어요. 캐롤라인 씨는 불쾌해했어요. 셀린느가 자신의 예술과 자신을 폄하한다고 느꼈죠. 엄마가 온갖 지뢰를 밟는 걸 보며 아리아는 한숨을 쉬고 나섰어요.
엄마, 이건 제가 처리할게요. 캐롤라인 씨, 당신의 천사 시리즈에 필요한 영감을 드릴 수 있어요. 이 말을 듣자 캐롤라인 씨의 태도가 부드러워졌어요. 아리아가 진정으로 영감을 줄 수 있다면 한 작품만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고 약속했죠. 천사 시리즈 전체를 주겠다고요. 천사 시리즈는 광범위했어요. 만약 그녀의 엄마 회사가 그걸 확보할 수 있다면 데이비스 부인을 완전히 눌러버릴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리아가 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캐롤라인 씨가 말을 꺼냈어요. 젊은이들은 좀 더 현실적이어야 해. 영감을 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아리아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휴대폰 사진첩을 열어 디자이너에게 건넸어요. 캐롤라인 씨는 한번 보더니 충격에 눈이 휘둥그레졌죠. 세상에, 천사는 순수함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들은 빛의 상징이죠. 그것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야 한다는 뜻이에요. 아리아도 동의했어요. 이전 9작품은 모두 순수함을 주제로 했었죠. 그래서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화면 속 사진이 자기 자신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는 잘못 골랐다고 재빨리 사과했어요. 하지만 캐롤라인 씨는 다르게 보았고 그 사진이 그녀의 뮤즈가 될 거라고 확신했죠. 아리아는 원래 보여주려 했던 사진, 에블린의 사진을 다시 찾았는데 그녀의 분위기는 차갑고 반항적이었어요. 그걸 본 캐롤라인 씨는 더욱 기뻐했어요. 벌써 타락천사 테마의 작품을 구상하고 있었죠. 그녀는 재빨리 아리아를 메신저 앱에 추가하고 두 사진을 모두 보내달라고 요청했어요. 셀린느는 어리둥절했어요. 이 사람이 내가 들었던 그 오만하고 괴짜 같은 디자이너와 같은 사람인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기도 전에 캐롤라인 씨는 디자인 비용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방을 휩쓸고 나갔어요. 정말이지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셀린느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아리아에게 캐롤라인 씨가 사진 2장만 보고 천사 시리즈를 팔기로 정말 동의했는지 물었어요. 맞아요. 아리아는 미소를 지으며 확인해줬어요. 모녀가 축하하고 있을 때 데이비스 부인이 셀린느가 캐롤라인 씨를 화나게 했다고 비웃을 준비를 하고 다가왔어요. 하지만 셀린느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녀는 캐롤라인 씨가 글리머 주얼리와 함께 일하기로 했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했어요. 데이비스 부인과 그녀의 친구는 그저 웃으며 절망적인 환상으로 취급했어요. 그들은 심지어 회사가 어차피 망할 테니 그냥 가정주부로 돌아가라고 제안했어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엄마가 괴롭힘 당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았던 아리아가 나섰어요. 데이비스 부인, 저희 엄마와 내기를 해보시겠어요? 데이비스 부인은 오만했어요. 왜 안 되겠어? 하지만 셀린느, 당신이 걸 만한 게 있긴 해? 글리머 주얼, 셀린느는 즉시 선언했어요. 만약 그녀가 디자인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녀는 회사를 넘겨줄 거예요. 하지만 그녀가 이긴다면 데이비스 부인은 글리머에서 빼앗아간 디자이너들을 돌려주고 그녀의 최고 디자이너 5명을 더 줘야 할 거예요. 데이비스 부인은 전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흔쾌히 동의하고 떠났어요. 그러자 셀린느는 캐롤라인 씨와의 계약서를 준비하러 사무실로 가겠다고 말하고 아리아와 아셔에게 집에 가라고 했어요. 그제야 아리아는 그녀 뒤에 있는 풀이 죽은 강아지 같은 남자를 알아차렸어요. 어머나, 내 혈액팩을 완전히 잊고 있었네. 그녀는 버려진 소년을 위로하러 달려가서 밥은 충분히 먹었냐고 물었어요. 아셔는 묻기에는 좀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조용히 괜찮다고 말했어요. 아리아가 드디어 집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저녁 식사와 드라마에 지쳐 소파에 쓰러졌어요. 갑자기 딱딱한 것이 그녀의 관자놀이에 닿는 것이 느껴졌어요. 거기 누구야? 그녀는 속삭였어요. 익숙한 목소리가 그녀 위에서 들려왔어요. 날 팔아넘겼겠다. 아리아는 너무 무서워서 언니의 또 다른 비밀 정체, 천재 무기 디자이너라는 것을 거의 잊을 뻔했어요. 전 언니 사진만 팔았어요. 아리아는 더듬거렸어요. 에블린은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어요. 아리아는 거의 오줌을 쌀 뻔했지만 총알 대신 작은 불꽃이 총구에서 튀어나왔어요. 라이터였어요. 휴, 정말 놀랐네. 정말 대단한 파티 기술이네. 나를 일찍 저 세상으로 보낼 뻔했잖아. 에블린은 냉정하게 불꽃을 껐어요. 오늘 피아노 연습했어? 아리아는 벌떡 일어나 허둥지둥 도망쳤어요. 지금 당장 할게요. 잠시 후 클레어 드룬의 아름다운 선율이 피아노 방을 가득 채웠어요. 아리아는 특별히 언니를 위해 그 곡을 골랐어요. 그녀는 에블린이 심각한 불면증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 곡은 진정 효과로 유명했어요. 아리아는 그녀에게 연민을 느꼈다. 그녀는 너무 어려서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었다. 그녀는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가 엉뚱한 음을 3개나 쳤다.
에블린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다. 왜 날 쳐다보는 거야? 아리아는 그저 상냥하게 미소 지었다. 예뻐. 그러자 에블린의 뺨이 옅은 분홍색으로 물들었다. 에블린은 당황스러움을 감추려고 재빨리 헛기침을 했다. 오늘도 애셔랑 데이트했어? 응. 왜 그래? 아리아는 순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게서 떨어져 에블린은 차갑게 말하며 몸을 돌려 방을 나갔다. 그녀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애셔의 문을 두드렸다. 그가 문을 열자 그녀는 그를 조롱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그 연주 들려줄래? 애셔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질 수 없다는 듯이 그는 방에 있는 쇼핑백 더미를 흘끗 쳐다봤다. 저거 보여. 그녀가 전부 나만을 위해 사준 거야. 그들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조용한 의지 싸움이 벌어졌다. 한편 아무것도 모르는 아리아는 재채기를 했다. 누가 내 얘기를 하나? 그녀는 궁금해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셀리는 로랑 씨에게 그녀의 성공적인 미팅에 대해 전부 이야기하며 아리아를 사려 깊은 작은 천사라고 칭찬했다. 아리아는 질려버렸다. 그 거래가 에블린 덕분이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편향된 엄마는 선택적 청력을 가진 것 같았다. 아리아는 이 엄마와 딸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길고 느린 과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영리하게 화제를 돌려 아버지에게 리얼리티쇼 마음에서 마음으로의 2자리 게스트 자리를 요청하며 그녀와 사촌 클로이가 출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버지는 걱정했다. 클로이는 이미 좋지 않은 평판 때문에 연예계를 그만둔 상태였다. 아리아는 클로이의 우울증을 돕기 위한 진짜 이유를 정확히 말할 수 없어서 애원하는 것에 의지했다. 하지만 저는 정말 가고 싶어요. 게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아빠가 저를 지지해 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아빠. 그녀의 감언이설이 통했고 아버지는 마지못해 승낙했다. 그러나 그를 당황하게 만드는 다른 한 가지가 있었다. 아리아에 대한 온라인 루머를 잠재우기 위해 썼던 돈이 불가사의하게 환불되었다. 아리아는 즉시 알았다. 그녀는 에블린을 흘끗 쳐다보며 레오에게 돌려주라고 말했을 거라고 짐작했다. 이틀 후 마음에서 마음으로는 공식 게스트 목록을 발표했고 인터넷은 다시 논란으로 폭발했다. 악의적인 댓글을 읽으며 클로이의 기분은 곤두박질 쳤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그녀가 온라인 혐오를 마음에 담아두고 있을까 봐 걱정하며 문을 두드렸다. 바로 그때 집사가 아리아가 도착했다고 알렸다. 비난할 사람을 찾고 있던 루인 할아버지는 기회를 포착했다. 하지만 그때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어서 그는 집사에게 말했다. 티베탄 마스티프를 마당으로 풀어놔라. 손녀가 개를 끔찍이 무서워하는 것을 알면서도 노인은 가장 사나운 개를 풀어 그녀를 겁주려고 계획했다. 클로이는 다시 온라인에서 공격을 받고 있었고 그녀의 할아버지는 격분했다. 범인인 아리아가 그들의 문 앞에 나타나자 그는 그녀에게 교훈을 주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아리아가 막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흰색 잔상이 그녀를 스쳐 지나갔고 뒤이어 비명이 들렸다. 위층에서 루인 할아버지는 당황했다. 무슨 일이야? 개가 묶여있지 않았나? 그들은 모두 아래층으로 달려갔다. 그들이 거대한 개가 아리아를 땅에 짓누르고 있는 것을 보자 루인 할아버지는 집사에게 소리쳤다. 왜 아무도 그를 지켜보지 않았나? 하지만 다음 순간 모두가 깜짝 놀랐다. 평소에 사납던 마스티프가 아리아를 전혀 공격하지 않았다. 대신 과장된 강아지처럼 행동하며 그녀의 얼굴을 핥고 꼬리를 흔들었다. 자신의 소중한 경비견이 아첨꾼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자 노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알고 보니 아리아의 완벽한 최면술이 개를 완전히 그녀의 지배하에 두었던 것이다.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개의 사슬이 고의로 끊어졌다는 것을 지적할 기회를 잡았다. 노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그는 즉시 집사에게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그들은 새로운 하녀가 그랬다는 것을 알아냈지만 루인 할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할 때까지 완강히 부인했다. 하녀가 끌려간 후 루인 할아버지는 아리아를 죄책감에 찬 눈으로 바라봤다. 여긴 왜 왔니? 아리아는 탁자에서 찻주전자를 집어들었다. 물론 당신과 차를 마시기 위해서죠. 노인은 지난번에 그녀가 어떻게 그의 가장 아끼는 찻잔 세트를 속여 빼앗아 갔는지 기억하며 그것을 낚아챘다. 안 돼. 절대 안 돼. 아리아는 그냥 웃었다. 사실 클로이 때문에 왔어요. 클로이는 혼란스러워했다. 아리아는 그들이 이틀 후에 마음에서 마음으로에 출연하기로 예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클로이의 눈이 커졌다. 뭐, 진심을 털어놓는 쏘? 그 유명한 감독이 하는 라이브 리얼리티 쏘?
엄청나게 인기 있는 국제적인 쇼라서 출연하기가 엄청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지. 그런데 온라인 반응을 보고 너무 화가 났어. 날 얼마나 싫어하는 거야. 나 또 온라인에서 찢어발기는 꼴 보려고 내 아버지 쇼까지 망치겠다는 거야? 아리아는 손을 들며 게스트 명단부터 보라고 했어. 스칼렛이랑 칼렙 젠슨이라는 남자애도 있네. 클로이는 더 열받았어. 지금 장난해, 아리아? 나 진짜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아리아는 한숨을 쉬며 다시 가리켰어. 자세히 봐봐. 또 누가 있는데? 클로이는 피아노 거장 아리아 로렌트라는 글자를 봤어. 그러더니 뭔가 다른 걸 깨달은 것 같았어. 아, 알겠다. 내가 망신당하는 걸 앞에서 보겠다는 거지? 아리아는 편집증에 걸린 사촌 때문에 질려서 팔을 잡아 끌고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 가자. 내 쇼 준비하러 가야지. 잠시 후 아리아는 클로이를 미용실로 끌고 갔어. 클로이는 수상한 눈초리로 작고 평범한 가게를 봤지만 아리아는 억지로 안으로 밀어넣었어. 1시간 후 그들은 나왔고 아리아는 그곳이 얼마나 굉장한지 계속 얘기했어. 클로이는 겨우 웅얼거렸어. 좋긴 한데 마스크팩 하나에 $5,000라고? 완전 날강도네. 아리아는 속으로 생각했어. 여기 최종 보스 집이잖아. 당연히 좋겠지. 곧 1년 전에 예약해야 할걸. 바로 그때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 어머나 세상에 내 사랑하는 사촌들이잖아. 쇼핑 나왔다니 놀라운걸. 스칼렛은 클로이의 전 남자친구 칼렙과 팔짱을 끼고 그들에게 다가왔고 그녀의 목소리는 빈정거림으로 가득 차 있었어. 클로이의 기분은 바로 상했어. 아리아는 어쩔 수 없이 끼어들었어. 스칼렛, 너 진짜 할 일 없구나. 할아버지가 아직도 집에 안 불렀어? 스칼렛은 모르는 척했어. 바로 그때 그녀의 전화가 울렸어. 할아버지가 당장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전화였어. 그녀의 표정은 순식간에 변했어. 그러더니 아리아에게로 향했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리아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순진하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기뻤어. 잘못 건드린 거야. 스칼렛은 아리아에게 가짜라며 소리치며 맹렬하게 화를 냈어. 두고 봐, 너. 쓰레기 같은 전 남친 칼렙도 스칼렛을 선택한 걸 자랑하며 클로이를 비웃는 모욕적인 말을 더 보탰어. 그러고는 몸을 돌려 뽐내며 가버렸어. 클로이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졌고 근처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어. 아리아는 클로이의 우울증이 심해질까 봐 걱정되어 위로하러 달려갔어. 클로이는 마음속에 있는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며 자기가 어떻게 칼렙 같은 놈에게 빠졌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어. 아리아는 속으로 기뻐했어. 얘기하는 건 고통스러웠지만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였지. 내 외모와 재능이면 칼렙 100명도 아까워. 분명히 걔가 널 속인 거야. 클로이의 기분이 조금 나아졌어. 맞아. 영화 촬영장에서 만났거든. 그때 내 연기가 너무 엉망이라서 촬영이 계속 늦어졌어. 칼렙은 백마탄 기사처럼 나타나서 아무도 격려해주지 않을 때 나를 격려해줬어. 나는 그에게 푹 빠졌고 비밀리에 줄을 대서 그에게 수많은 기회를 안겨줬어. 그는 점점 더 유명해졌지만 알고 보니 그는 처음부터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오직 내 인맥 때문에 내게 접근했던 거였어. 사귀고 나서 그는 스칼렛과 바람을 피웠어. 클로이는 이야기를 마치고 울음을 터뜨렸어. 아리아는 휴지를 건네주며 나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고 위로했어. 무슨 뜻이야? 클로이는 어리둥절하며 물었어. 아리아는 그녀를 일으켜 세웠어. 나랑 같이 가면 알게 될 거야.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 클로이는 따라가면서 아리아가 변했다고 생각했어. 이제 그렇게 나쁘지는 않네. 그들이 폐허가 된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루인 할아버지가 클로이를 괴롭히고 아리아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다고 스칼렛에게 격노하며 소리치는 것을 발견했어. 스칼렛의 엄마가 그녀를 변호하려고 했어. 하지만 그녀에게 불리한 명백한 증거가 있었기에 루인 할아버지는 그녀의 말을 잘랐어. 내 입에서 한마디만 더 나오면 쟤랑 같이 이 집에서 나가. 베라는 즉시 입을 다물었어. 스칼렛의 아버지가 아리아를 가짜라고 부르며 끼어들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 클로이는 아리아에게 연민을 느꼈고 위로하는 말을 하려 했지만 아리아는 그저 그녀를 향해 미소 지었어. 괜찮아. 신경 안 써. 어차피 곧 벌 받을 테니까. 그녀가 그렇게 말하자마자 셀린과 로렌트 씨가 들이닥쳤어. 셀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빠, 지금 누구더러 가짜래?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다시 말할게. 아리아는 언제나 로렌트가 사람이야. 내 사생아 스칼렛처럼 감히 비교할 가치도 없는 애랑은 달라.
그 모습을 본 스칼렛 아빠는 안절부절 못하며 인사하러 갔지만 셀리는 무시하고 스칼렛에게 곧장 다가갔어요. 우리가 안 왔으면 내 딸을 해치려 한 사람을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 또 로렌트 씨는 오늘 만족스러운 해결을 보지 못하면 법정에서 보게 될 거라고 단호하게 덧붙였어요. 스칼렛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고 아버지 팔을 붙잡았어요. 아빠, 저 아빠 딸이잖아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아빠는 그녀의 뺨을 때렸어요. 지난번 교훈 벌써 잊었어? 아리아가 크게 안 다쳐서 다행인 줄 알아. 안 그랬으면 넌 감옥에서 썩고 있을 거야. 그는 모든 불만을 그녀에게 쏟아냈어요. 멍청한 계집애가 일을 망쳐서 잡히는 바람에 자기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으니까요. 그는 아내에게 눈짓을 보내며 상황을 무마하라고 신호를 보냈어요. 베라는 신호를 알아채고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언니, 스칼렛이 잘못한 거 알아요. 확실히 훈육할게요. 스칼렛 아빠는 아리아에게로 몸을 돌려 가식적인 얼굴로 말을 이었어요. 아리아, 지금 당장 스칼렛이 너한테 사과하게 할게.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앞으로는 널 더 잘 대할 거라고 약속할게. 아리아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삼촌, 너무 친절하시네요. 물론 용서할게요. 클로이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들은 그녀를 죽이려고 했는데 단순한 사과로 끝내다니. 아리아는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리아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어요. 제 사촌 스칼렛은 용서하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삼촌은 용서할 수 없어요. 셀리는 진심으로 동의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단순한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었어요. 나는 오빠가 저 여자랑 이혼하길 바라며 그 둘을 스털링시에서 추방할 거야. 스칼렛은 망나니 같은 지위를 이용해서 몇 년 동안이나 문제를 일으켰어요. 이제 그녀는 다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돌아갈 수 있겠죠. 베라는 필사적으로 이 가문에 시집왔는데 호화로운 생활을 지키기 위해 아리아에게 용서를 빌며 무릎을 꿇었어요. 스칼렛 아빠는 아리아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고 했지만 셀리는 그의 멱살을 잡았어요. 오늘 그들이 떠나거나 셋 다 감옥에 가는 거야. 이러한 최후 통첩에 직면하자 스칼렛 아빠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개입해달라고 애원했지만 루안 할아버지는 그를 너무 세게 때려 정신이 나갈 정도였어요. 그 노인은 그가 정부와 사생아 딸을 가족에게 데려오는 것을 허락한 것을 후회했어요. 그는 오늘 당장 떠나야 한다고 선언했어요. 회사 지분을 위해 스칼렛 아빠는 어쩔 수 없이 이혼에 동의하고 그들을 내보내야 했어요. 베라는 남편이 얼마나 냉정할 수 있는지 보고 겁에 질렸어요. 스칼렛도 애원하고 간청했지만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아리아는 스칼렛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복수해서 기쁠 뿐이었어요. 하지만 클로이는 여전히 걱정하며 그녀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했어요. 아리아는 그저 웃으며 가까이 다가갔어요. 사촌, 나 걱정하는 거야? 클로이는 코웃음을 치며 인정하지 않았어요. 일이 해결되자 셀린과 로렌트 씨는 아리아를 걱정하며 다쳤는지 확인했어요. 별로 기여한 게 없다고 느낀 로렌트 씨는 아리아를 격려하기 위해 $500,000를 송금했어요. 사랑과 애정을 듬뿍 받은 아리아는 기뻐했어요. 클로이도 아리아가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자신의 과거에서 벗어날 때가 왔다고 깨달은 그녀는 리얼리티쇼 출연을 공식적으로 결정했어요. 아리아가 클로이의 발표를 리포스트하자 인터넷은 난리가 났어요. 그녀는 친구와 가족들로부터 응원 메시지를 받았고 심지어 부모님은 회사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며 모든 직원들에게 좋아요와 응원을 부탁했어요. 약간 과하다는 느낌도 들었지만 보살핌을 받는다는 건 정말 놀라운 기분이었어요. 심지어 그녀의 반항적인 남동생 피터도 훈련소에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에블린이 억지로 너 집에서 도망치게 했어? 그래서 그딴 멍청한 쇼에 나가는 거야? 그는 그녀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난 괜찮아, 정말이야. 오빠는 훈련에 집중해. 아리아는 에블린이 문틀에 기대어 있는 모습을 보고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피터의 목소리가 다시 전화기를 통해 들려왔어요. 걱정 마, 누나. 내가 돌아가면 그 촌뜨기 녀석 처리해줄게. 몸 조심하고. 끊는다. 코치님이 부르셔. 에블린은 아리아를 빤히 쳐다보며 차갑게 어라고 한마디 내뱉었어요. 모든 걸 다 들었다는 게 분명했어요. 아리아는 땅이 꺼져라 사라지고 싶었어요. 오해받을까 봐 두려웠던 아리아는 에블린을 쫓아낼 의도가 없었다고 재빨리 해명하려고 했어요. 결국 에블린이 진정한 로렌트 후계자였으니까요. 에블린은 갑자기 가까이 다가왔고 그녀의 존재감이 압도적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도망칠 생각이야. 아리아의 머릿속은 하얘졌어요. 요점을 잘못 짚었잖아. 하지만 이 모든 일이 해결된 후에 조용히 사라질 계획이었던 건 부정할 수 없었어. 영원히 사기꾼으로 살 수는 없잖아. 에블린이 알아차릴 줄은 몰랐어. 아리아의 침묵을 보고 에블린은 그녀가 아직 말할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생각했어. 그녀는 물러섰어. 좋아.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녀는 돌아서서 떠나기 전에 말했어. 아리아는 잠시 굳어있다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 이제 이해한 것 같아. 곧 마음 대 마음 첫 방송 날이 왔어. 첫 세 게스트, 핀, 일라, 타라가 생방송 시청자들에게 인사를 건넸어. 채팅창에서 미스터리 게스트에 대해 묻자 핀은 최고는 마지막에 남겨둬야죠 라며 놀렸어. 하지만 다들 너무 궁금해하시니 모셔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의 사랑스러운 커플 스칼렛과 칼렙입니다. 둘 다 뻔뻔하네. 스칼렛은 카메라를 향해 웃었지만 속으로는 망한 가문에서 쫓겨나게 만든 아리아를 저주하고 있었어. 막대한 계약 위반 수수료를 물어내지 않아도 된다면 여기 죽어도 안 왔을 거야. 타라는 재빨리 화제를 바꿨어. 다음은 화려한 상류 사회 자매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고개를 돌렸을 때 그녀는 진짜 미스터리 게스트 유명 배우 잭슨 킹을 보았어. 스칼렛은 즉시 그에게 매달리며 그처럼 유명한 스타가 왜 이쇼에 나왔는지 궁금해했어. 알고 보니 그는 미리 게스트 목록을 보고 낯익은 분홍머리 소녀에게 흥미를 느꼈던 거야.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어서 매니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쇼에 합류했어. 그냥 새 친구들을 사귀고 싶었을 뿐이에요. 잭슨은 외교적으로 말했어. 하지만 그가 그룹을 훑어봤을 때 그가 찾던 소녀는 보이지 않았고 그의 실망감은 분명했어. 스칼렛은 기회를 잡았어. 클로이와 아리아는 항상 이래요. 그녀는 상냥하게 말했어. 화장이나 사소한 것 때문에 항상 늦죠. 아니나 다를까 생방송 채팅창은 클로이와 아리아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 스칼렛은 은밀히 기뻐했어. 바로 그때 아리아와 클로이가 마침내 사과하는 표정으로 나타났어. 죄송해요, 여러분. 너무 늦었어요. 미처 말을 끝내기도 전에 스칼렛이 말을 잘랐어. 이유야 어쨌든 늦은 건 늦은 거죠. 그렇죠, 잭슨. 그녀는 그가 자신을 지지해줄 거라고 기대했지만 고개를 돌렸을 때 그는 사라졌어. 그는 아리아에게 달려갔고 그의 얼굴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어. 당신이군요. 드디어 오셨군요. 아리아는 완전히 어리둥절했어. 누구세요? 저희 아는 사이인가요?